안녕하십니까, 정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시 고대 사회부터 첫 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굳건히 먹고 처음은 시작하시죠. 그리고 또 국사 공부 같은 경우에는 1강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1강은 많이 공부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 원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원시 사회와 고조선이라는 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책을 처음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인류의 기원이라고 해서 최초의 인류, 그 다음에 지혜의 발달, 현생 인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 문제의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덜 출제되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고 1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원시사회라고 불리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가보실 건데요. 먼저 우리가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포인트들은 일단 도구의 변화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석기나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경제 생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공부하실 때는 이 도구와 경제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사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선은요, 먼저 선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는 역사 사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죠? 거꾸로 한자는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요. 역사 이전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또 어떤 걸로 쓰여지나요? 역사 이전 시대라는 것은요. 역사라는 것은 문자를 사용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 문자 사용 이전 시대를 우리는 선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선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는 문자 사용 이전 시대니까 뭘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추론을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이 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어떤 시대들을 구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러니까 기원전 70만 년 전에 일어났던 시대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최초의 인류를 뭐라고 얘기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방의 원숭이,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에 인류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뜻한 지방은 식량을 얻기가 아주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들을 목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기서는 수렵과 채집, 그러니까 사냥과 채집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렵과 채집을 하다가 먹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겠어요? 다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이동생활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구석기 시대부터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는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살았는지 다른 나라 사람이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민족의 기원이 되는 시대라고 살펴보시면 안 돼요.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는 민족의 기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이동 생활로 돌아와서 이동 생활을 했으니까 주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집을 짓고 살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동 생활을 하는데 거창하게 집을 짓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동굴, 그 다음에 바위 그늘, 그리고 막집, 지나가다 막 지었다 막집 아닙니다. 이렇게 천막집 같은 것들을 짓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우리가 시험 문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시험 문제에 보통 이 선사 유적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구석기 시대는 동굴에 살았으니까 상원, 건모루, 동굴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구석기 유적지구나 라는 것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거까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구를 살펴보게 될 건데 당연히 도구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을까요? 석기 시대니까 돌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도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떼어내서 사용을 하는 뗀석기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냥 도구로서 또 골각기라고 얘기를 하는 뼈도구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전기와 중기와 후기에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한 개의 석기를 가지고 이 여러 가지의 쓰임새를 사용을 하는 이러한 도구들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임새가 생기는 도구들이 생겨요. 뭐 가령 조리도구라든가 사냥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전기와 다르게 전기 같은 경우에 하나 가지고 동물을 사냥을 하고 그리고 조리도 다 했었으나 이제는 쓰임새가 있는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후기로 가게 되면요. 쓰임새가 있는 도구를 여러 개 만들게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칼이 있다면 칼이 뭐 한국 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식 칼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식 칼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여러 개의 도구를 만드는 것이 이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책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해보고요. 자, 이 도구까지 살펴봤으니까 이 시대의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시대의 사회는 어땠을까요? 일단 우리는 남방의 원숭이였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인류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원숭이 어떻게 살았죠? 무리지어 살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무리 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계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석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석기를 넘어와서 신석기를 한번 배워보게 될 건데요. 이 가운데 우리 보통 중석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정설은 남한에서는 중석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 중석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지만요. 혹시나 문제에서 보셔서 중석기가 뭐지? 라는 고민들을 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단계인 이 중석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기후를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석기 시대는요, 빙하기였어요.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중국과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 민족의 기원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중석기가 되면 기후가 온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기후가 온난해지기 시작하면서 작고 빠른 동물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작고 빠른 동물이 출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석기 가지고는 동물을 사냥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활이나 또는 작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활이나 작살에 사용되는 이 석기들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잔석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잔석기를 이어서 사용하는 이음 도구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짜잘한 석기와 이음 도구. 이음 도구는요,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돌날 격지, 우리가 격지라는 건 돌 조각을 의미하는데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뼈나 나무에 이어서 사용하는 도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석기를 지나서 이제 신석기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신석기는요, 기원전 8,000년경, 8,000년 전에 일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 70만 년이나 배웠어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8,000년을 또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신석기 혁명입니다. 신석기 혁명이 뭐죠?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석기 혁명이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농업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은 들어봤어도 농업혁명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조업 중심의 이러한 매니팩처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농업혁명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농업이 시작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경제 생활을 적을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경제 생활은요, 농경과 목축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 경제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 생활이 농경과 목축을 했다면 이러한 농경과 목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거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동 생활을 해서는 내가 키우던 농작물을 계속해서 키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반도에도 우리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착 생활을 했으니까 주거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주거는 뭐예요? 실제 집을 짓고 살게 될 거예요.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 이러한 움집은 어디에 지어서 살았을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도구를 통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석기의 도구, 간석기 말고 뭐가 있어요? 씨앗을 보관할 수 있는 뭐가 있죠?
토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토기 뭐 있죠?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빗살무늬 토기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밑에가 뾰족합니다.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요. 이 빗살무늬 토기는 땅에 박아서 사용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박아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을 하려면 이 땅 어때야 되죠? 무른 땅이어야 되겠죠. 무른 땅 어디에 있어요? 모래나 진흙과 같은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움집들은요.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강가나 바닷가에서 가장 하기 쉬운 수렵행위 뭐가 있을까요? 참,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로 알아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농경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조, 피, 수수와 같은 단순 농경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배가 고파요. 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병아리 키워보셨어요? 병아리 키우시면 그 병아리 먹이로 주는 노란색 알갱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거 많이 먹었다고 배가 부를까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 신석기 시대는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였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탄화된 좁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탄화된 좁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조를 우리는 좁쌀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탄화된 좁쌀이 나오면 청동기 시대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렵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강가나 바닷가 수렵생활 어떤 것들을 했을까요? 일단 제일 채취하기 쉬운 게 뭘까요? 물고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고기 얼마나 빠른데요. 어떻게 잡아요? 당연히 잡으려고 이제 도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습득하기 쉬운 건 뭐죠? 조개죠. 조개는 이렇게 주스면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조개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다 신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조개 무덤, 그 다음에 조개 가면, 조개 칠해거리. 조개 칠해거리가 뭐냐면 목걸이를 우리는 칠해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조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개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을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도구가 필요할 거예요. 그물과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도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사용했던 것이 뼈바늘과 가락바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뼈바늘과 가락바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옥과 그물과 같은 원시 수공업을 실시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사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는 무리지어 다닌다 해서 무리사회라고 했지만 이제는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지어서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족끼리 그 농경을 같이 하는 씨족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씨족사회를 이루다 보면 우리가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근친혼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유전자적 변형이 생기게 되면서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씨족 바깥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조계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족 사회와 조계혼 분명히 같이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아직 계급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계급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여기는 이제 이 평등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 또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전에 구석기 시대에는 풍요로운 사냥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도 했겠죠. 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풍요에 대한 기원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농경이 이제 아주 중요한 기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교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종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애니미즘과 그 다음에 토테니즘, 그 다음에 그 샤머니즘과 그리고 이 조상 숭배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뭔지 채워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애니미즘이라는 건 절대로 애니멀, 동물을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애니미즘의 우리 애니메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화죠. 만화가 왜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니메이트,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옛날에 만화는요, 지금처럼 그래픽이 잘 돼 있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컷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컷들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단순한 그림을 생명을 넣어서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애니미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니멀리즘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니메이트라는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말은 무생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바위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얘는 무생물을 믿는 거예요. 무생물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동식물은요, 토테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 있으니까 분명히 체크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 영어로 샤머니 뭐죠? 주술사, 무당 이런 거겠죠. 내가 아무리 빌어도 비가 안 와요. 아무리 빌어도 비가 안 그쳐요. 그런데 어떤 애가 걔만 빌면 비가 오거나 비가 그치고 이런 것들을 봤죠. 그러면서 무당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무당, 주술사를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상 숭배는 그렇잖아요. 우리 힘들 때마다 우리 조상들한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아시죠? 그렇게 되면서 풍요를 기원을 하는 이런 신석기까지 이렇게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사회와 고조선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는 곳을 찾아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민족은요, 인종상은 황인종, 언어학상은 알타이어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형성은 요서,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생활도 했었고, 빙하기였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라고 추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물론 북쪽은 연결되어 있었지만 끊어지게 되는 후빙기가 오게 되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기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기 구석기 시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뗀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상원 거문모루 동굴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이, 그리고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이 전기구석기 유적지라고 할 수 있고요. 중기구석기 같은 경우 운기 굴포리나 또는 그 양구 상무룡리 유적 같은 것들, 그리고 후기구석기 같은 경우엔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생활들을 보시면 뼈도구나 뗀석기 이런 것들을 했고요. 사냥도구로서 주먹도끼, 찌개, 팔매돌, 쓴배, 찌르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쓴배, 찌르개라는 건 뭐냐면요. 쓴배라는 것은 자루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구 위에다 다는 나무 같은 것들을 자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삽자루라고도 얘기를 하고 괭이자루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곡괭이자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쓴배라는 거 이렇게 자루로 이루어진 찌르개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창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 것들과 조리도구는 글개, 밀개가 있고요.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리를 지어 사냥을 했고 평등한 사회였고요. 그리고 또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등을 활용한 조각품이나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그 조각들이 발견되면서 사냥감의 번성과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석기 시대로 가시게 되면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을 했고요. 토기에는 토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 토기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저장하거나 씨앗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식량이나 씨앗을 저장한다는 얘기는 농경의 시작도 또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 시대의 토기들을 얘기를 하면요. 일은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아빈문 토기라고 얘기를 하는 눌러찍기 문 토기예요. 이 문이라는 얘기는 무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경제 생활들을 살펴보면 탄환의 좁쌀이 나타나게 되고 돌갱이, 돌삽, 돌보습, 돌랏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냥, 물고기 잡이, 조개류 채취를 병행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단순 농경을 했기 때문에 농경 생활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직 식량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사냥과 채집을 병행했다. 문제로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될까요? 이렇게 출제될 거예요. 신석기가 시대가 되면서 이제 수렵과 채집이 멈췄다. 네. 이런 이야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거의 형태는 원형의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이 움집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움집의 화덕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가운데에 화덕이 위치하게 돼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평등사회구나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4명, 5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밖의 것들은 사회생활이 부족사회, 시족사회가 이루어졌고요. 조계혼이나 평등사회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애니미즘이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애니미즘. 무생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얘기하는 정명신앙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숭배하게 되고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술품으로는 흙으로 빚어 구운 얼굴 모습이나 동물의 모양을 새긴 조각품, 조개껍데기, 가면, 조갑이 또는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칠해거리 등이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책에 보시게 되면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석기 시대일까? 이게 구석기 시대일까? 이게 청동기 시대일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요거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주도에 점이 딱 찍혀져 있으면요. 유적지 점, 한경이라는 곳에 유적지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게 되면요. 이건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 이렇게까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그리고 또 고조선 시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항상 아셔야 되는 것은 복습 꼭 하셔야 되고, 특히나 들어가기 전에 예습 같은 것들, 그 많은 예습을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예습은 그냥 한 번쯤은 쭉 읽어오시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수업을 들으면 그 모르는 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게 하기 때문에 예습을 아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